이산 확률 분포, 그러니까 확률의 분포라는 단원에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확률 분포 단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지? 기억나니? 확률 분포 단원에 들어서면 이제 확률 변수가 유한계일 때, 확률 변수가 유한계일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분포들을 딱 펼쳐놓고 보면 이산 확률 분포가 되어지고, 이산 확률 분포죠. 이산 확률 분포. 반면 이 분포에서 이제 확률 변수가 무한계가 되어지면, 확률 변수가 무한계가 되어지면 이제 연속 확률 분포가 되어진다라는 이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 왔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확률을 구하다 보면 확률이 독립시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확률이 독립시행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건 이항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따른다라는 얘기를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다라는 얘기를 좀 섞어 놓을 수가 있죠. 이항분포.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얘기를 한번 해본 거냐면 여기까지 얘기를 해본 겁니다. 이산 확률 분포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해본 거죠. 이항 분포는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지? b n, p다라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시행의 수 n에 대하여 1회차 확률 p, 독립 시행에 의해서 얻어지는 확률 p.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항 분포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연속 확률 분포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와야 되겠죠? 확률의 변수가 무한계가 되어졌으므로 사실은 확률의 변수가 유한계일 때는 우리가 이거를 나타낼 때 확률 분포표라는 마치 이제 도수 분포표 같은 확률 분포표라는 예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도 구하고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이항분포 단원에서는 이제 평균 EX가 뭐라는 거 금방 알았지? N 곱하기 P라는 거 금방 알았고, VX는 이제 N 곱하기 P, 그 다음에 1마 P. 자, 이렇게 해서 이제 VX도 구했고, 거기에 이제 루트를 씌워가지고 표준 편차다라는 것도 이제 구했어. 아니, 그러면 이 무한계의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 분포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 확률 변수가 무한계인데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는 없겠지.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표의 확률 변수가 무한계인데 언제 다 그릴 거야? 안 되겠잖니?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게 아니고 확률 분포도라는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그 그림의 안쪽에 있는 부분을 갖고 이제 나타내더라.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확률 분포표는 이산 확률에서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유한계의 확률 변수, 즉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자 x1, x2 뭐 이렇게 해서 뭐 n개가 있었다고 하면 xn개의 확률 변수에 대하여 각각의 그 확률 변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했니? px1 px2 이렇게 이제 확률들을 다 구했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 밑에 있는 확률들을 다 더하면 총합이 얼마가 됐어? 확률의 총합은 1이다. 100%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의 총합은 1이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확률 분포도를 그리다 보니까 대충 셈 하나 그리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어떠한 이제 그 분포에 대한 해당되어지는 이게 이 fx, 이 px인데 fx라고 되어 있는 얘가 어디에서부터 특정한 뭐 확률 변수 A부터 B까지 해당되어지는 요 구간 안에 구간을 딱 잘라놓고 보면 확률 변수가 이 X축에 놓여 있는 게 지금 확률 변수인데 A, B 근데 그 사이에 그 다음에 뭐 A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A.000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확률 변수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을 거 아니야? 그 확률 변수마다 이렇게 이 fx하고 만나는 이 y값 이게 지금 확률이야. 이게 확률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나무막대 하나로 나타내질 거고 결국 이 나무막대를 다 더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다 더한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되어 있는 이만큼을 다 더하게 되면 그게 확률의 총합 1이 되어지는 이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연속 확률에서는 확률의 개념이 잡히는 거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산 확률에서는 이산이라는 게 원래 개개의, 낱개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개개의 하나하나에 대한 확률이 만들어지고 하나하나에 대한 확률을 다 더할 수가 있었어. 왜? 이산 확률이니까. 유한계에 대한 확률이니까. 되겠니? 하지만 연속 확률이 되어지게 되면 저 확률 변수가 무한계가 되다 보니까 낱개의 하나하나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을 구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들을 다 더하는 것들은 불가능하죠. 왜? 확률 변수가 무한계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확률의 총합은 이산 확률 변수처럼 확률을 다 구해서 더한 게 1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확률을 구해야 될 구간부터 구간까지의 넓이가 1이다 라고 해서 확률의 총합을 나타내는 거. 이게 이제 두 개가 차이점이 생긴 거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름도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관계를 나타내는 px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고 하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나타내는 뭐 fx 같은 요 그래프를 말하는 게 있죠. 얘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다. 이해하시겠니? 확률 밀도 함수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느낌까지 외워놓고 잠깐 우리 이제 그 교재에 있는 얘기를 좀 읽어드릴게. 봐봐. 연속 확률 변수란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해되죠? 구간 A부터 B까지 해당되어지는 거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점들을 확률 변수로 갖는 거. 이걸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확률 밀도 함수라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알파부터 베타까지 x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만족시킬 때 함수 fx를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 나름 약간의 까다로운 조건 세 가지가 있더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확률 변수를 구간 A부터 시작해가지고 B까지를 그릴 건데 확률 밀도 함수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확률 값이 마이너스가 나온 거야. 확률은 절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x축 위에,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되겠지? 자, 그 다음 밑에 거.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이다. 이제 알겠죠?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넓이의 합이 1이다. A부터 B까지는 fx의 그래프가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 A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야 될 형태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로 연속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0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phi x는 A에서의 확률 값은 0이고, 다음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등호가 들어가 있죠. 둘 다. 등호가 한쪽만 들어가 있죠. 한쪽만 안 들어가 있죠. 둘 다 안 들어가 있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다 같은 확률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다 좀 밑줄을 그어볼래? 그러니까 뭐냐면 연속 확률에서는 우리가 A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PX는 A, PX는 A,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0이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연속 확률 구간에서 X는 A에 해당되어지는 확률이 얼마니? 이거는 A부터 A까지 적분쳐라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A부터 A까지 적분치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저거는 0이라는 거 체크 한번 해 놓으시고요. 그러다 보니 그 어떤 경계점에 있는 확률이, 경계점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경계점은 0이니까 그 경계점이 포함이 된 확률을 구하든 빠져있는 확률을 구하든 똑같더라. 그러니까 A부터 B까지의 이상 이하, 그 다음에 이상, 그 다음에 미만, 그 다음에 초과 이하, 그 다음에 초과 미만 모두 다 같은 확률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X는 B가 0이므로 A부터 B까지의 확률값은 이렇게 등호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다 라는 거 받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처음에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봐봐. 그럼 이제 연이어서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드릴게. 뭐냐면 진짜 방금까지 얘기한 내용에 다시 이제 그게 연결고리가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좋아. 방금까지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확률 분포라는 게 있었는데, 이산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다는 거 알았어. 근데 이제 연속 확률 분포가 이러한 성질들을 가진 것도 이제 알았단 말이지.
그지? 근데 이제 연속 확률 분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분포도를 나타내는 형태가 돼. 분포도 그림으로 나타낸단 말이야. 근데 그 그림을 어떻게 나타내지냐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연속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란 뜻이야. 정규 분포.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에 자,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봐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그게 정규 분포라는 연속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라고. 근데 이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만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정규 분포는 확률 변수에다가 정규 분포를 나타내고 싶으면 정규 분포는 이렇게 종을 엎어놓은 듯한 모양으로 분포도가 잡히고요. 이때 이 가운데 여기 있죠. 여기가 평균 m에 의해서 m을 기준으로 나타내 놓은 이러한 분포, 이걸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우리가 나타낼 때 이름도 n이라고 쓰고요. m, 시그마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m, 분산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 이걸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의 일종,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뭐라고요? 정규 분포라고요. 이 정규 분포는 모양이 항상 종 모양이야.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그리시면 안 돼. 여기를 대칭축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그리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거 다 색칠하면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 합이니까 얼마가 되겠니? 1이 되겠죠. 그러면 요 반쪽에 있는 오른쪽만 다 색칠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0.5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이런 느낌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정규 분포에 대한 함수식이 나와 있는데 저 함수식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런 함수식이 있더라라는 게 정규 분포다라는 거 하나 봐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평균과 분산이 각각 m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면, 자, n은 m, 시그마 제곱이다. 자,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고 요거 이제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정규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m, 시그마의 제곱이다. m, 분산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어떠한 정규 분포가 25,3의 제곱을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라. 얘가 무슨 얘기냐면 이걸 종을 딱 엎어놨더니 가운데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25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분산 3의 제곱, 이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떨어진 이 길이가 이 3일 때는 이만큼이었잖아. 그럼 이제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쌤 이렇게 한번 해볼게. n, 25에 잘 봐봐. 2의 제곱을 한번 그려봐 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2. 아까보다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가운데는 25 똑같으니까 솟구쳐 올라서 이렇게 그려진 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 분포를 그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올바른 저장이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걸 끈이라고 놓으면 이 줄의 길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봐봐. 저걸 갖다 안쪽으로 쭉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 줄이 똑같은 길이니까 위로 솟구쳐 올라가겠지.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아지게 되면 얘가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서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짧아진다. 원래 있던 정규 분포를 더 짧게 밀었으니까 위가 솟구쳐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시라고.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표준 편차. 근데 이제 분포의 그림을 갖고 얘기하면 빨간색 분포와 검정색 분포 중에 누가 더 고르게 분포했니? 라고 물어보면 누가 더 고르게 분포한 거니? 고르게 분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 이 고르게 분포한다는 거는 이 빨간색이 지금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가 고르게 분포한다는 거를 저 그림상에 보니까 선생님 좀 평탄하게 이거 아니야. 검정색은 무슨 뜻이냐면 점수가 예를 들어서 점수가 우리 반 수학 점수의 평균이 50점이거든. 근데 검정색은 빵점도 있고 100점도 있는 거야. 근데 빨간색은 우리 반 평균이 50점인데 30점부터 80점까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 편차가 큰 검정색은 점수가 막 들쑥날쑥인 거야. 막 빵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그러지만 빨간색 같은 경우는 30점부터 80점. 비교적 오밀조밀하게. 이게 고르다는 뜻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고르다라는 것은 편차가 작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뭐라고요? 고르게 분포했다는 건 뭐가 작다는 얘기라고요?
편차가 작게 분포했다. 아시겠지? 자,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한 이해까지 오셨습니다. 자, 사실은 굉장히 쉬운 단원이고요. 굉장히 쉽게 우리가 넘어갑니다. 자, 방금 설명한 게 이 그림입니다. 하나 넘겨보십시오. 하나 넘겨보시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죠. 되겠습니까?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 되어지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며 x는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자,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편차가 일정할 때 평균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시그마 이 길이가 똑같은 상태에서 평균이 바뀌면 그 그림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니까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평균 위치만 달라지겠죠. 반면 밑에 평균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시그마의 값이 크다는 건 무슨 얘기니? 편차가 컸다는 얘기잖아. 그럼 밑으로 확 붙어야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럴수록 뭐가 되겠니? 부분의 높이는 낮아지고 옆으로 퍼진 모양이 만들어진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표준 편차 시그마는 자료들의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므로 평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시그마의 값에 따라 그 모양이 결정된다. 자, 느낌 이해되죠?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축의 위치와 그래프가 퍼진 정도로 각각 평균과 분산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 자, 이거 좀 이따 이제 문제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에 어떻게 보면 이 단원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 걸 알았냐면 이걸 알았어. 봐봐. 방금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 배워왔어. 근데 연속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걸 또 알아갖고 왔냐면, 아, 선생님, 정규 분포라는 게 있던데?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 정규 분포. 그래서 정규 분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n, 정규 분포는 m,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규 분포는 땅땅땅땅땅땅땅 내렸을 때 요 가운데가 누구의 자리인고 했더니 얘가 평균의 자리다 라는 걸 알았단 얘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정규 분포라고 불러. 이해하겠니? 그런데 이 정규 분포는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 봐봐, 쌤 봐봐.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봤잖니? 모의고사를 봤어요. 요즘에 모의고사는 선택 과목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학을 봤는데, 자, 미적을 선택한 애들하고, 그 다음에 확통을 선택한 애들에 되겠죠. 미적을 선택한 애들의 정규 분포를 따져보니까 미적은 자 예를 들어 평균이 40점이고 자 3의 제곱을 따르는 이러한 형태로 정규 분포가 형성이 되고, 확통은 평균이 자 50점이고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자체가 4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미적을 본 애들은 어떤 분포도를 따라가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가 40점인 얘를 갖고 기준을 하셔야 되고, 확통을 따라간 애들은, 확통을 시험 본 애들은 가운데가 이제 50점이 되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따라가실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 거야.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 그룹에서 50점을 맞은 애하고 이 그룹에서 60점 이상을 맞은 그룹, 그러니까 요렇게 맞아 있는 그룹은 확률상 전체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어집니까? 아니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야, 1%, 그러니까 4%가 1등급이니까 자, 1등급을 맞는 점수는 얼마야?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집단 내에 4%,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게 되면 100분의 4에 해당되어지는 구간의 점수는 몇 점이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겠니? 자, 그러려면 사실은 선생님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대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놓았을 때 오른쪽을 적분치면 되죠. 아니 근데 fx 함수 겁나게 복잡하던데 나 적분치는 능력 없어. 그러니까 니네한테 적분치라고 시키질 않아. 그럼 뭐 하냐? 저것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의 넓이를 미리 적분을 쳐서 구간별로 계산을 해놓은 표를 하나 알려줘. 그 표가 표준 정규 분포 표야. 뭐라고?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뭐라고? 사실은 내가 적분을 쳐서 구해야 될 넓이를 갖다가 미리 적분을 쳐서 넓이를 딱 구해놓은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표준 정규 분포 표. 맞아 안 맞아? 그러려면
적어도 얘들을 정규 분포로 그려져 있는 얘를 갖다가 그 표를 이용하려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셔야 돼. 이게 마지막이야. 조금만 집중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셔야 된다고. 그러면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분포의 가운데는 평균을 중심으로 나타내져 있다면 표준 정규 분포는 가운데 값이 0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정규 분포는 n, m,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나타내는 반면 표준 정규 분포는 z라고 쓰고요. 얘는요. 자, 0,1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만들어 놓은 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리우신다. 이해되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 요렇게 정규 분포상에서 확률 변수 x라는 요 놈이 그러면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는 얼마로 넘어옵니까? 라는 얘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정규 분포상의 확률 변수를 갖다가 표준 정규 분포상의 확률 변수로 바꾸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불러. 표준화라고 하고 표준화가 되어지는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시그마 분의 x마 m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걸 갖다가 표준 정규 분포로 옮겨 담으면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가 0이 되어질 건데 이때 이 50이라는 놈은 어떻게 넘어오냐면요. 얘가 3이니까 3분의 50 마이너스 40. 그래서 얘는 3분의 10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이해되니? 얘 같은 경우는 잘 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얘가 4니까 4분의 10만큼 넘어오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3분의 10은 3점 얼마고 4분의 10은 2점 얼마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더 많이 떨어져 있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가 더 적은 겁니다. 얘가 더 큰 거겠죠. 저 값이 정확하게 얼마의 차이를 내는지도 우리가 읽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푸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 배운 거야. 표준화를 머릿속에 강력하게 저장. 정규 분포상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에 나타내고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읽어주면 이 단원이 끝납니다. 지금 현재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확 와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봅니다. 자 479번 문제를 갖고 예를 들어볼 테니까 잘 봐봐. 자 봐봐. 지금 이 문제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 표, 저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봐라.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처음에 자, 하나 떴죠? 뭐가 떴습니까? 정규 분포 하나 떴습니다. 정규 분포 떴죠? 정규 분포 떴네. 이 정규 분포가 어떻게 뜬 거냐면 정규 분포가 이렇게 떴습니다. 자, 가운데 8이죠? 이해되니? 그죠? 자, 가운데 8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형태가 되어지겠고요. 4부터 14까지입니다. 그러면 4는 여기 있죠? 14는 여기 있습니다. 요만큼 이렇게 색칠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얘를 표준 정규 분포에 옮겨 담습니다. 표준화를 해서 옮겨 오시라고. 가운데가 0입니다. 4는 말이죠. 자, 4분의 x마 m 4마 8이 되겠죠. 14는 말이죠. 4분의 14마 8이 되겠죠. 자, 그러니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찍힙니다. 여기는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찍히죠. 자, 잘 봐 지금부터. 2분의 3은 1.5죠. 0부터 1.5까지는 0.433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0.4332에 해당되어지는 값을 갖는 거고 0부터 마이너스 1 대칭이니까 0부터 1까지는 0.3413의 값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빗금친 부분의 넓이 즉 확률은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굉장히 쉬운 논리야. 그러니까 뭐냐면 정규 분포에 나타나져 있는
확률 변수의 구간을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키고 그 상황에서 뭐만 해주면 돼? 표준 정규 분포로 읽어만 내면 돼. 그럼 문제가 끝나. 이해하겠어? 그죠? 굉장히 쉽죠? 자, 한번 더 해보자. 자, 또 해볼게. 자, 봐봐. 또 해볼게. 마지막 한 단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 않은 단원이 하나 있는데 그걸 바로 지금 해볼게. 잘 봐. 아니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잘 봐봐. 봐봐. 자, 어떤 느낌이냐면 한 개의 동전을 64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아, 선생님 이거 이항 분포네. 봐봐. 64번 던진대요. 뭘 던져? 동전이야. 하나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이항 분포를 보자마자 평균을 구할 수가 있네. 평균은 6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니? 32가 되죠. 자, 분산 구할 수 있다. 분산은 얼마가 되니? 다시 자, 6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또 2분의 1이니까 얼마니? 16이 되어지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자, 이런 느낌 드니? 아, 선생님 그러면 이항 분포를 알고 있으면 아니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네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평균 32 분산 16이니까 4의 제곱이라고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네요. 이해됩니까? 그럼 바로 너 이리 오세요. 바로 그냥 또 그려. 이렇게 그려. 뭘 그려?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하나 그려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가운데가 얼마가 들어가게 그려놨어? 32. 자, 그리고 문제풀 준비하자. 문제풀 준비해봐. 문제풀 준비. 자, 뭐라 그랬어? x가 40보다 크거나 같다를 구하세요. 40 어디 있어? 여기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를 구하시래. 여기를 구하시래.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해? 이쪽으로 딱 보내.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뭐를 그려야 돼? 표준화를 해. 표준 정규 분포를 딱 그려. 그럼 표준 정규 분포는 가운데가 얼마에 찍히니? 0에 찍혀. 자, 그리고 더 띵띵띵띵 40이 넘어와야 되지. 그러면 표준 편차 4분의 확률 변수 40에서 평균 32를 빼면 되니까 8. 이건 얼마 찍히니? 2가 찍히죠.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요게 2라고 찍혔는데 0부터 2까지는 얼마래? 0.4772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0.4772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쪽 구간이야. 요쪽 구간이니까 자, 요거 반 땅은 0.5지. 0.5에서 쟤를 빼면 되니까 0.0228이야. 그래서 얘가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이게 곧 마지막 단원에 있는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거쳐서 정규 분포로 만들었다가 표준화를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값을 읽어내는 방법이야. 이해됩니까? 이게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게 마지막 단원이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걸 배운 것 같지만 사실은 니네가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알아야 될 메커니즘은 굉장히 간결한 문제들입니다. 자, 봐라. 자, 봐. 지금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니? 확률 밀도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확률 밀도 함수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저런 문제가 나오면 니네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아, 선생님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하란 얘기야? 어떻게 하란 얘기라고요? 이건 그냥 서비스 문제라고요. 여기 보시면 안쪽에 들어있는 요만큼하고 요만큼의 두 개의 넓이를 더하면 이만큼의 넓이를 더하면 이 넓이가 1이 되셔야 된다고요. 확률의 총. 이해하겠니?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자, 요렇게 생긴 이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a가 되고 밑에 요 오른쪽에 있는 넓이는 1 곱하기 a가 되어지니까 얘는 2분의 3a가 되어져서 1이야. 따라서 a 값은 3분의 2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답이 끝납니다. 이해되니?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 문제 스타일하고 자, 487번 문제. 자, 봐봐. 자, 봐봐. 자, 좀 이따 바로 선생님이 뭐 하나 시켜볼 거야. 자, 시켜봤을 때 대답을 잘할 수 있도록 여기를 잘 보라고. 자, 여기 보시라고. 여기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를 따라간다.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의 값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f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가봐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죠. 마이너스 1일 때 0을 갑니다. 자, 1 집어넣게 되면 K만큼 갑니까? 1 집어넣으면 K가 얼마인지는 몰라. K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K가 갑니다. 아이고. 자, 1 집어넣게 되면 K가 가죠. 직선이니까 이렇게 연결된 직선이 되어질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런 느낌이죠?
아니 선생님, 응? 자, 1 집어넣게 되면 아니 그냥 K가 아니고 몇 K입니까? 4K죠. 자, 1 집어넣으면 4K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 그림을 갖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음수. 이렇게 그린 사람 없어 이제? 확률은 뭐를 가질 수 없으니까? 음수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려놓고 나서 안쪽에 들어있는 이렇게 돼 있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잡혀있는 이 부분의 넓이 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칸이고요. 여기는 4K가 되어지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때렸더니요. 그게 1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K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가 있니?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가 4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 여기가 1이 되는 거겠죠 이제? 자, 여기가 1로 바뀝니다. 1이었습니다. 범위는 마이너스 2분. 아 선생님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얘는 요만큼의 넓이만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빼주면 되겠죠. 그럼 요게 필요하네요. 그럼 요게 필요한데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건 얼마냐? 봐봐.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대 2는 이걸 x라고 적어볼까? x 대 1이다. 이 x는 2분의 1이다. x는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다. 그래서 얘가 16분의 1이 되어지겠죠. 따라서 반대편에 있었던 부분의 넓이는 16분의 15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뭐 이거 가지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렇게 가서 넘어가면 자 봐라 이제 정규 분포가 나왔죠. 정규 분포 바로 정규 분포가 이제 연속 확률 분포의 한 예가 되어져 있는 정규 분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정규 분포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정규 분포는 자 여기서 봐봐.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이 정규 분포하고 그지? 이 정규 분포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정규 분포를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니? 비교를 할 거야. 이렇게 비교를 할 건데 지금 빨간색에 해당되어지는 정규 분포에 자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빨간색이 뭐지? 요거 대 평균이야. 빨간색이 평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당연히 요 뒤쪽으로 가고 있는 얘가 누구의 평균이니? 얘가 이 파란색의 평균이야. 당연히 빨간색과 파란색은 누가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니?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fx와 gx에 대한 얘기가 이 확률 밀도 함수 x에 대한 얘기는 fx는 확률 변수 x1에 대한 얘기고 이 gx는 확률 변수 x2에 대한 얘기니까 결국 x1에 해당되어지는 평균보다 x2에 대한 평균이 더 크다. 니은번이 바로 눈에 보이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되겠어? 자, 그 다음 기억번호로 가볼게요. 기억번호로 가볼게. 자, 디귿번부터 먼저 가보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평균이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거고 얘는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라고 했어? 표준편차의 길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저 길이만큼을 시그마 x1이라고 본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시그마 x2가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x1하고 시그마 x2는 누가 더 길어? x1이 더 길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가보자. x1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x1보다 큰 지역 여기야. 여기 하고 자 여기는 x2보다 작은 지역 여기를 이렇게 비교한 거야. 이 두 부분의 넓이는 같다 다르다? 같다. 왜 같지? 어차피 전체 확률의 넓이는 1이었는데 전부 다 반씩을 의미하니까 둘 다 얼마로 같겠니? 2분의 1로 같다. 그래서 얘는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너 틀렸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리을번 f2x1. 야, f2x1. 오케이. f2x1 이만큼을 의미하죠. 맞아 안 맞아? 되겠습니까? f2x1. 자, f2x1 이만큼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2x1 값이 들어갔죠. 2x1 값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g2x2 값이 들어갔습니다. g2x2 값이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소위 말해서 뭐니? 2x1 자리죠. 거기다 f를 집어넣어서 함수 주면 이만큼이 바로 지금 빨간색의 길이가 이만큼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니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g2x2 값이 더 클 거다. 이렇게 해서 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안 어렵죠? 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정규 분포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가
그냥 거저 먹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 단원의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부터가 니네가 그냥 거저 먹는 단원이다. 왜 그런가 보자. 자, 봐봐. 자, 문제 어떻게 푸나 잘 봐라. 선생님 봐봐. 이게 순서가 있어. 잘 순서를 보고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 오케이. 자, 정규 분포 디디디디디딕 자, 땅땅땅땅땅 m 되겠죠?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m부터 x까지 오케이. 여기가 되어지는 여기까지는 되겠죠? 오른쪽 표와 같다. 그럴 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이거를 따를 때 오케이. 자, 이렇게 가서 자, 가운데가 20이다. 이렇게 따라갔을 때 12부터 28까지야. 여기까지를 구하래. 그럼 너 이리 오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띡 하고 가운데를 0으로 찍어. 자, 그리고 옮겨오자. 자, 옮겨와야 되겠죠? 4분의 28 마이너스 20. 그러면 4분의 8이니까 얼마로 옮겨오니? 2로 옮겨오죠. 자, 얘 같은 경우도 4분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20. 얼마로 옮겨오니? 자, 결국 요만큼이 되어지겠죠. 여기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평균 m이죠. 여기는 28이니까 m 플러스 시그마가 지금 얼마니? 시그마가 4니까 28이 되려면 이 시그마만큼 가야 되죠. 여기는 m에서 얼마만큼 빼야 되니? 이 시그마만큼 빼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자, 이 시그마 m부터 이 시그마까지 m 플러스 이 시그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에 해당되어지는 구간이죠. 이해됩니까? 그죠? 여기까지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얼마라고요? 0.4772를 의미한다고요. 되겠습니까? 0.4772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0.4772를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편은 거 대칭이니까 여기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4772를 의미해서 결국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이 문제의 답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나? 할 수 있겠어? 그죠?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바로 가볼게요. 두 개가 나오죠. 자, 정규분포 n, 그러니까 x 거는 이겁니다. 자, 봐라. 두 개를 그리세요. 확률 변수 x는 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확률 변수 x는 가운데가 10이고요. 자, 이렇게 따르니까 얘는 n 10,2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되겠습니까? 하나를 더 그리세요. 얘는 확률 변수 y 겁니다. y는 띵 하고 가서 자, 또 하나 그래 이렇게 20이라고 그리고요. 그다음에 n 그다음에 20,3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다음에 확률 변수 x는 10부터 14까지니까 10부터 14까지 이렇게 딱 써놓고 색칠을 하세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0부터 k까지니까 또 색칠을 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넣으세요. 쭉 가셔서 표준 정규 분포 가운데를 0으로 만드세요. 14를 데리고 오세요. 2죠. 2분의 14마 10. 그러니까 이걸 2라고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음 얘도 화살표 그으세요. 가운데를 0으로 만드세요. 자, K를 데리고 오셔야 되는데 3분의 K마 20 색칠하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0부터 2까지 해당되어지는 부분하고 자, 얘하고 얘가 같다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가 됐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되겠니?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K는 26이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겠니? 그죠? 자,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 자, 이제 다 하셨다고요. 자, 정말 다 하셨다고요. 봐봐. 보입니까?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순서 생각해봐. 순서. 아주 간단해. 순서. 자, 처음에 정규 분포 하나 그리시라고요. 가운데다가 25라고 놓고요. 확률 변수 x라고 표현하시고요. 자, 정규 분포 25,8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신 다음에 요 범위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니까 x마 23 절대값 떨어뜨리면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가 되겠고요. x는요 넘어가니까 13부터 시작해서 33까지죠. 그러면 13은 여기 있죠.
33은 여기 있죠. 써놓고 색칠하세요. 화살표로 끌어서 데리고 오세요. 자, 13. 얘는 8이니까 8분의 13마 25입니다. 8분의 자, 얼마가 되어집니까? 되겠죠? 그럼 4, 2, 8, 4, 3 마이너스 1.5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자, 얘 관계는 8분의 33 마이너스 25 1입니까? 그래서 1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칠하죠. 자, 이제 불러오자. 0부터 1까지 0.3413 여기는 0.3413이네요 0.1 여기죠. 0.4332 더하세요. 그러면 0.7 되겠죠? 7 그 다음에 얼마가 되니? 45 0.7745 이렇게 답이 만들어진다고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그지? 자, 절대로 자, 이 단원 스텝들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자, 저 정도에 대한 얘기는 쉽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한번 구해봐라. 자, 니네 나와 있는 것처럼 자, 8번 507번하고 511번인데 자, 답을 한번 써봐.